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자, 영수의 인기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대진운이 좋은 것도 있는데 여자 출연자들이 남자를 보는 눈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싱이라서 결혼을 한번 해봤고 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남자를 보는 눈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이전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남자 보는 눈이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수가 이번 3대1 데이트에서 보여준 모습, 다 같이 있을 때 공평했던 모습, 공정했던 모습, 뭐 1대1 대화로 넘어가면은 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는 여자한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뭐 그렇지는 않았고 나름의 어장 관리,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장 속에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본인 마음속에는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냥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셋 중에서는 영숙하고 정숙, 이 두 사람을 그래도 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고, 영자는 그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그렇지만은 그런 영자에게조차도 텐션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 꾸준히 관리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각자의 공략법이 달라요. 그리고 여자들끼리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은 영수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 무조건 예스, 내가 다 맞춰줄게, 다 해줄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영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걸 맞춰줄 수 있을까? 1, 2년은 쉽다, 뭔가 못마땅해 하고 의심스러워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하고 실제 영수한테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쉽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영수의 말이 못 믿었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내가 불안하다라는 거, 그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영숙하고의 대화를 보면은 영수가 본인을 첫인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거, 첫인상을 정숙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수가 정숙에 대한 거는 그냥 첫인상이 그랬고 단지 첫인상이었을 뿐이고 더 중요한 거는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죠.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냥 다 맞춰갑니다. 말이 술술술 나오죠. 막힘이 없이.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알맹이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자 출연자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그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영숙 같은 경우는 딸아들 2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요. 과연 자녀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2명의 자녀가 생기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영수가 이거는 자녀분들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문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 자녀 얘기를 하는데 자녀를 쏙 빼고 영숙과 본인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되면은 당연히 가족이 되는 거고, 자녀는 짐이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가족이다. 그래서 본인이 영숙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녀가 몇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그냥 꿈꾸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둘이서 잘 돼야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자녀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둘의 호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자녀가 있는 사람하고 잘 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그 자녀하고 살게 되는 거고, 그 자녀를 케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그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수는 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 얘기를 쏙 뺐다라는 거죠. 둘만의 문제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영숙에 대해서 맞춰주는, 그냥 화제 자체를 자녀로부터 둘 사이로 옮겨온 거죠. 우리 둘만의 문제다, 자녀는 짐이 아니다. 자녀를 짐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영숙이 짐이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자녀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자녀가 하나든 셋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애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고, 자녀가 1명인 거, 3명인 거, 5명인 거, 10명인 거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인데 신뢰가 가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다. 가족이라는 거는 좁은 의미고 진짜 가족이라는 거는 울타리로 이어져 있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숙님이 좋으면 영숙님의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렇게 영숙에 대해서 지지를 해 주고 이제 믿어주는 반면에 영숙님도 나에 대해서 믿음을 주고 지지를 해 주고 좀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일을 할 텐데 그거를 믿어 주고 지지해 주고 좋게 봐 주시고 하면은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본인 일이니까 뭐 나쁜 일만 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만 가지 않으면은 뭐 크게 상관하지 않을 거고 지지를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쪼끔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본인이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할지 모르겠다." 지금 스타트업 식품 관련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물론 주식도 하고 있고 뭐 부동산도 하고 있고 뭐 지식산업센터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경기도 땅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자기가 "뭘 할지 모르겠다."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박사 학위도 받아야 되고 미국에 갈 줄 알았던 박사 학위 알고 보니까 사이버 대학교 박사 학위였는데 되게 불안하다라는 거죠. 본인이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보통의 아내들, 여자친구들이 싫어하는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저런 것들이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왜 불안하게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지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거냐."고 물어봐요, 영숙이. 계획이 있냐고. 그러니까 나란 일도 할 수 있고 교육 중 일도 할 수 있고 모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내가 뭘 할지도 모르고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애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거 언제 해? 하지 마."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얘기는 이제 본인의 그런 마음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애 키워야 되는데 "언제 해?" 육아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육아는 보나마나 영숙이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은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하겠다. 갑자기 나란 일은 왜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란 일이 국가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나라 돈 따먹는 거죠. 실체가 없는 불안한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전처가 혹시 그랬었냐?" 그러니까 영수가 "의견차는 있었다. 그런데 자기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신뢰가 저는 다 박살이 났다고 봅니다. 물론 영숙이 아직은 영수한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게 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게 이제 실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아 이래서 나한테 건들지 말라고 했구나. 믿고 지지를 해 달라고 했구나. 그런데 그때 가서 후회를 해 봤자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본인의 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혼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대충은 그러지 않을까. 도와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 달라는 얘기도 아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달라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실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거 자체로 불안한 겁니다. 이제 부부인데 내가 돈을 안 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끌어올 수도 있고 벌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을 끌어온다라는 저 표현. 끌어온다라는 거는 투자를 받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본인 돈이 아닌 거를 가져오는 거를 우리는 끌어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조건 믿어줘라. 그러니까 영수가 하는 일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그런 멘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숙이 어차피 나는 지지를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유동적이다 자기는. 그러니까 영수가 삶은 유동적이다. 그냥 한마디를 안 져요. 모든 말에 다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영수는 본인은 2명한테 관심이 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영숙이다. 영숙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하죠. 장거리에 대한 얘기도 해요. 영수가 자기는 사무실이 부산에 있다. 뭐 부산에도 있고 뭐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 된대요. 다 되고 다 있고 돈도 많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서로에 대한 호감을 좀 주고받죠. 근데 영수는 호감이라는 느낌보다는 느낌이 좀 달라요. 호감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어장의 느낌. 그러니까 영숙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수가 자기한테 뭐 "믿어달라. 지지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세 보이나? 내가 안 그럴 것 같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런 거를 고민할 게 아니고 '내가 세나? 내가 세 보이나?' 이런 거를 고민한다라는 거는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길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지지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돈을 자꾸 끌어온다고 하고 뭐 나란 일도 할 수 있고 교육 중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세고 안 세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있겠죠. 영숙이 왠지 내가 하면은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맥을 못 짚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 출연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출연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차에서 얘기할 때는 나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경계하는 거일 수도 있죠. 영수를 조금 깎아내리면서 영수는 좀 별로다. 그러니까 네가 떨어져 나가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영수에 대해서 단점을 찾아내죠. 이상한 점, 못 믿어온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수 앞에만 서면은 다들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자하고 대화를 할 때, 1대1로 대화를 할 때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런 느낌으로 가요. 열정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좀 분위기가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영자가 본인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된다고 영수님이 하는데 과연 이게 맞나? 진정성이 있는 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느끼는 게 최근에 느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뭔가 꾸밀 필요가 없고 과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람 관계는 그렇다. 그래서 영수의 다짐이라고 해가지고 과장하지 말자, 꾸미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솔직해지자. 그런데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그냥 기분 탓이겠죠.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만약에 거짓말 같으면은 날 안 믿어도 된다. 뭔가 영자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한 거 치고는 대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최근에 느꼈다고 하는데 최근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렇고 이전에는 못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느꼈고 다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요. 많이. 특히 남녀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면은 평생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당황하는 느낌이죠. 영자가 전곡을 찔러버리니까 당황을 한 느낌. 그래서 좀 아무 소리나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상대방, 반려자 속이고 산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가면을 쓰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냥 솔직하게 믿자. 뭔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본인이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따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사이버 대학 그런데 미국에 사이버 대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지 않으니까 저런 얘기를 한 거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사이버 대학이라는 걸 숨기고 있다가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사실은 이게 사이버 대학이라서 내가 미국에 갈 필요가 없고 도서관에 가면 된다. 주말에 거기서 논문 쓰고 하면 된다. 맨날 논문만 쓰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원래는 4층 건물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여자 출연자가 빌라 다가구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 사실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해하게끔 좋은 방향으로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기를 약간 포장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러다가 걸리면은 사실은 그렇다.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영수가 하는 얘기의 진위를 여자 출연자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박사 학위 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숙하고의 1대1 대화. 정숙도 차 안에서는 그렇게 불만, 불평 그렇게 막 쏟아내더니 영수 앞에서는 얌전해지죠. 호감을 표현을 합니다. 결국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영수에 대한 단점, 나는 이 사람한테 호감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본인의 불안함을 표출을 하는 거다. 그리고 영수가 물어봐요. 전날 술 먹고 바람 쐬러 간 거 그거 기억나냐고 물어보는데 정숙이 완전히 기억이 안 난다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진짜 안 나는지 나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기억이 나도 문제, 필름이 끊겼어도 문제, 둘 다 문제죠. 그러니까 영수가 사람 설레게 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설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손잡았다고. 그러니까 정숙이 내가? 라고 하니까 영수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감싸주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해줘야죠. 네가 내 손을 잡았다. 참 기억을 못하는 거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자기는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 싫어한다고. 영수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는 자기는 정숙한테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숙 보고 성격이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좋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력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자기도 공감을 했다고. 그러면서 남자가 경제력이 있어야지. 경제력이 없으면 결혼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자기는 처자식을 다 먹여 살릴 생각을 하고 있다. 같이 버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남자니까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뭔가 자기의 부를
자기의 능력을 좀 과시하는 듯한 느낌. 그 부에 대한 실체가 없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정숙이 멋지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수가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자기는 사회 나와서 한 번도 돈이 부족해 본 적이 없다. 항상 저런 식이에요. 단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다. 담배에 대한 유혹도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중국 가서 힘들게 프로젝트를 하고 오면은 돈이 이만큼 쌓여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를 말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내가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오면은 돈이 쌓여 있었다. 이 얘기는 혹시 그 하이닉스 다닐 때 거기서 뭐 중국 출장을 갔는데 뭐 파견으로 갈 수도 있고 좀 오랜 기간 중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월급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파견비는 파견비대로 나올 테니까 그 생활비가 나오니까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한국에는 내 월급이 쌓여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월급이 쌓여 있다라는 거 뭐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돈이 이만큼 쌓여 있다. 되게 과장이 심하다. 항상 그랬다. 돈이 쌓여 있다. 돈 걱정한 적이 없다. 제가 봤을 땐 지금도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돈 벌 자신은 있다. 저렇게 돈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돈 얘기, 집 얘기, 땅 얘기, 주식 얘기 뭐 거침없이 합니다. 누가 들으면 뭐 재벌인 줄 알겠어요. 참 돈을 저렇게 쌓아놓고 있다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표현 자체가. 정숙은 또 그런 영수를 보고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수는 뭐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둘이 대화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화가 보면은 영숙이나 영자나 정숙이나 뭐 내용만 다르지 다 맞춰준다. 다 호감이 있다.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어장을 쳐도 오지게 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정숙에 대해서는 어제 진짜 기억이 안 나냐고 하면서 약간 술을 더 먹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가서 술 마시면 되지. 좀 그래요.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뭐 보니까 옥순도 영수한테 넘어오는 것 같고 현숙도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고 뭐 다 영수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남자 출연자들이 볼만한 남자 출연자들이 없다. 대화를 해봐도 좀 그렇고 어쨌든 영수는 의자왕이 됐고 다음 주 여자들의 선택 당연히 영수한테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의 저런 허세 어디까지 언제까지 먹힐 건지 궁금해지네요 진짜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